냉동 공기조화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공기조화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이퍼 컴프레션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베이퍼 컴프레션 시스템에서 냉동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냉매, 리프리저런트를 이제 공부했고, 그 리프리저런트 안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오존층 붕괴를 시키는 거, 오존층 붕괴를 시키지 않는 거, 자연냉매, 뭐 순수냉매, 혼합냉매 이런 거 있더니 공부를 다 하고, 지난 시간에는 베이퍼 컴프레션 시스템 말고 열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냉동작용을 일으키는 absorption refrigeration, 흡수식 냉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로다가 작동이 되는 냉동기가 있고 열로 작동이 되는 그런 냉동기가 있다. 그래서 이 흡수식은 원래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흡수식을 써야 되는가? 또 흡수식을 쓸 때는 부가적으로 솔루션 서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업서버 흡수기가 있고 그다음에 용액 펌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펌핑이 된 이 용액을 담아서 그 밑에서 열을 가해 갖고 증기를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솔루션 펌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작동 유체를 물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워터 리튬 브로마이드 이 업서번트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냉매고 그 다음에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소금이 흡수제가 되는 대형 칠러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고 그 암모니아를 흡수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암모니아 물 이렇게 냉매 흡수제 조합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구현을 하는가, 깡통 두 개를 놓고 이렇게 구현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냉동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 냉동기의 종류, 냉매, 종류, 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에어 컨디셔닝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뭐 all air system, all water system, 그 다음에 air water system,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힙펌프, 그 다음에 이 방에 사용이 되는 에어 컨디셔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또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쿨링 타워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쿨링 타워.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cooling tower is used. 이게 사용이 된다. To remove the heat from the water-cooled condenser of air conditioning system.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에어 쿨드 컨덴서를 사용해요. 그냥 에어에다 갖다 이제 열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컨덴서에서 열을. 근데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커져서 뭐 1000kW, 2000kW 이렇게 이제 되면은 공기에다 직접 갖다 열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적으로 컨덴서의 그 냉매에서 나오는 열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데운다고 이야기했어요. 물이 따뜻해져요. 이렇게 물이 따뜻해져. 그럼 물이 따뜻해진 놈을 어디로 보낸다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 쿨링 타워로 보낸다 그랬어요. 쿨링 타워. 그래서 쿨링 타워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자, 따뜻해진 물을 쿨링 타워 뭐 큰 거 같으면은 이 방에 뭐 4분의 1이나 뭐 2분의 1 정도 되냐 엄청나게 큰 쿨링 타워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요. 물을 쭉 스프레이하고 이 안에 여러 개의 그 필름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물이 쭉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흐르고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팬이 있거든요. 이렇게 팬. 이게 팬이 있어서 팬이 바람을 옆에서 쭉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물은 쭉 떨어지고 바람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바람이
여기 있는 물, 이 모든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밖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의 온도 떨어진 그 물을 컨덴서로 다시 보내서 컨덴서에서 열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물을 다시 여기 쿨링 타워로 보내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일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워터 쿨드 컨덴서에서 이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물로다가 컨덴서에서 나오는 그 열을 식히는 이와 같은 대규모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 쿨링 타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쿨링 타워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나중에 이 습공기 선도,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공기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 공부하면서 그게 끝난 다음에 이 쿨링 타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에어의 엔탈피 변화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종류의 쿨링 타워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쿨링 타워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서울에서 지하철로 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안역에서 이제 내리는데 그 주안역 내려갖고 마을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옆에 가면은 그럼 거기 커다란 쿨링 타워가 있습니다. 쿨링 타워. 그래서 이 쿨링 타워가 뭘 하는 거냐 하면 거기 주안역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 지하상가를 여름에 쿨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열을 빼야 돼요. 쿨링. 리프리저레이션은 뭐 하는 거냐? 낮은 온도에서 열을 빼서 거기다 이를 조금 집어넣고 이거를 높은 온도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열이 나와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열이 나와요. 그걸 빼사다가 뭐 예를 들어 1000kW를 뺏어 왔다. 거기다 한 300kW 정도를 줘서 그렇게 해갖고 1300kW를 컨덴서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1300kW만큼을 물이 흡수를 해갖고 그래서 물의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된 놈을 좀 물을 빼서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이 쿨링 타워가 있는데 그 쿨링 타워 위에다 뿌리면은 물이 쭉 내려가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공기가 열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열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하 상가 안에 들어있는 온도가 뭐 25도고 얼마 되는데 여기에서 열을 뺏어다가 밖에 있는 공기 여름철 같으면 40도, 35도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걸 냉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가 쿨링 타워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 인천에 저 앞에 경인기계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이제 가서 경인기계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쿨링 타워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나오고 뭘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 가운데 나중에 쿨링 타워를 제작하는 이런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냉동 공기조와 이 시스템의 이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습기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번 학기에 이제 마스터를 하고 이제 나가야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냉동 공기조와 전체 컴플릿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펌프가 있어야 돼요. 펌프. 자, 예를 들어 여기 쿨링 코일이 있고 이쪽에 이제 히팅 코일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에어 컨디셔닝 기본 시스템을 봤어요. 그 거기다 누가 펌핑을 해줘야 되니까 펌프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primary and secondary chilled water. 그렇죠? 차갑게 된 물, 이 칠러에서 나온 그 물, 그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뜨거운 물도 공급을 해줘요. 여기 히팅 코일이 있으니까. 그 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컨덴서가 있는데 워터 쿨드 컨덴서면 거기 이제 물이 지나가게 돼요. 그 물을 또 어디로 보내야 되냐 하면 쿨링 타워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컨덴서 워터를 이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컨덴서 이 해서 이 쿨링 타워에서 물이 다 떨어지면 그럼 물이 모이잖아요. 그 물을 모인 거를 또 다시 펌핑을 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 응축수를 우리가 컨덴세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놈을 다시 컨덴서 쪽으로 보내줘야 되고 또 보일러가 있으면 그 보일러 이게 쿨링 타워 이 히팅 코일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온도가 이제 낮아져서 이놈을 다시 또 어디로 보내야 되냐? 보일러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이제 펌프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는데 뭐 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 오일을 또 보내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그 연료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펌프가 이제 필요한 거다. 자, 그러면 펌프를 또 이제 펌프를 사용해서 물이든 냉매든 뭐 연료든 이런 거 이제 보내려고 하면 파이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파이핑이 연료 라인에도 필요하고, 리프리저런트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팀 파이핑도 있어야 되고, 워터 파이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펌프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공기 좋아하는 그런 회사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건물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펌프를 지금까지 뭐 50년이고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봤어요. 어떤 게 이 시스템에 가장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원리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최적화된 이런 펌프를 여러분이 선정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펌프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펌프 회사에서 여러 용도에 맞게 이제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내 용도에 가장 맞는가, 이 펌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번 학기에 많이 다루진 않지만 뭐가 있냐면 컨트롤이 있어요. 컨트롤. 자, 여러 존이 있는데 뭐 이쪽 존에는 10kW가 필요하고 저쪽 존에는 뭐 20kW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서플라이가 돼서 나가면 여기에 10을 주고 저쪽에 20을 주고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컨트롤. 자,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 우리 서머스탯이 이 안에 이제 놓여 있다. 내가 여기 온도를 25도를 유지하고 싶다. 25도보다 낮으면 그럼 어떻게 돼? 히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25도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쿨링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든 거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컨트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뉴매틱 공기를 사용하는 거,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컨트롤 등에서 뭐 여러 종류가 있다. 내가 여기 냉동 공기조와 아마 가르치면서 첫 부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컨트롤. 이 컨트롤을 전자나 전기 다닌 사람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빌딩 컨트롤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면 이 빌딩이 어떻게 이 냉방, 난방이 이루어지는가 이 개념을 잘 잡아야 그래야 이 기계과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기계과에서 졸업하기 전에 컨트롤이 뭔가를 하나 좀 듣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유체 기계를 좀 듣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펌프,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조그만 이런 그 발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터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유체 기계라고 얘기하는데 유체를 뭐 사용을 해서 하여튼 뭐 펌핑 작용을 하든 아니 일을 하든 뭐 하는 이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또 요새 보면 팬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돼요. 그 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팬 동력 소모가 어떻게 되고 팬의 뭐 RPM을 바꾸면 어떻게 되고 팬의 각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워낙 뭐 사용되는 그 용도가 많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체기계를 그래도 하나 듣고 나가야 세상에 나가면 여러 용도에 사용이 되는 이런 기계들을 잘 선정도 할 수 있고 또 그것들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컴퓨터나 이런 데도 팬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나. 지금 집에도 얼마나 팬이 많이 사용이 되나. 옛날 같으면 아파트 그냥 지면 끝났어요. 그냥 방 하나 있으면. 지금은 공기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을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가는 공기, 들어오는 공기, 이렇게 해서 열을 교환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요즘 건축되는 모든 아파트에서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 교환기를 배워야 되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팬이 있어서 들락날락 보내야 되니까 이 사용되는 그 유체기계, 뭐 열교환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아마 내가 중간고사를 보기 전 아니면 본 후에 중간고사는 뭐 이번에 시험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하고 하여튼 그쯤 돼서 열교환기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열교환기. 하지만 팬은 내 영역이 아니고 유체 기계, 유체를 다루는 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서 꼭 유체 기계를 듣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센서, 센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링이 되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컨트롤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컨트롤, 유체 기계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좀 듣고 나가면 이제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어 컨디셔닝 그 시스템 가운데 용어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all air system, all water system, 또 그 다음에 air water system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감을 잡고 그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어가 어떻게 되고 왜 용어를 all air, 모두가 에어다 이런 얘기고 all water, 모두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어떨 땐 또 에어하고 워터하고 같이 써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이거를 서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시스템, 이 그림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4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ll Air System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All Air System. 요거 설명하고 끝난 다음에 내가 미국 냉동공기조 학회에서 나오는 핸드북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핸드북. 그 핸드북의 그 일부를 내가 이제 복사를 해서 이 뒤에다가 여러분에게 넣어줬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거를 뭐 시험 시간에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용어를 이해해야만 밖에 나가서 다른 엔지니어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개념을 좀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all air system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An all air system provides complete sensible heating, humidification, sensible and latent cooling. 그렇죠? 이런 모든 거를 by supplying only air to the air conditioned spa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 컨디셔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방 같은 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에어 컨디셔닝 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가 필요해요. 뭐 해야 되냐? 히딩이 필요해요. 이게 따뜻하게 해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갑게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습기를 넣어줘야 될 때가 있고, 습기를 빼줘야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난방 필요할 때가 있고, 냉방 필요할 때가 있고, 가습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제습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4가지의 모든 기능을 이 컨디셔닝 되는 이 스페이스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내면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All Air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ll Air 시스템의 가장 뭐랄까 전형적인 예가 여기 지금 방에 달려있는 히트펌프입니다. 여기 방에 달려있는 히트펌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트펌프를 들어와서 여름에 켜면 저 밖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 지금 24도나 이걸 유지해야 돼요. 저걸 탁 켜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이 습기를 제거를 하는 그런 일이 동시에 여기서 생기게 돼요. 이래서 여름철에 필요한 쿨링, 그 다음에 디휴미디피케이션 작용이 공기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겨울철이 돼서 저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예요. 여기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돼. 그래서 25도 이거 하려면 가열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난방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가습을 해줘야 돼. 이런 모든 것이 이 히트펌프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이 안에 공기 하나를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all air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 하나로 냉방, 난방, 가습, 제습을 다 하는 거다. 자,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all air system 이걸 하려고 하면
에어 컨디셔닝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 밖에서 공기를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차갑게 그다음에 뭐 습기가 많게 뭐 다 한다. 이 공기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공기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작용을 이룬 다음에 다시 공기를 빼내고 이 밖에서 공기를 다시 컨트롤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요렇게 이제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all air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The all air system can be adapted to all types of air conditioning system. 모든 종류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오피스 빌딩에, 그 다음에 학교에, 레버러토리즈, 연구소에, 그 다음에 하스피탈, 호텔 뭐 이런 데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싱글 존 시스템 이렇게 나오면서 싱글 존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싱글 존 시스템은 가장 간단한 올 에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the simplest all air system is a supply unit serving a single zone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존은 서머스탯 하나를 가지고 냉난방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조절하는 이와 같은 이 영역을 우리가 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목이 Air Handler and Associated Controls for a Simple Constant Volume Single Duct All Air System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e, 간단한 Constant Volume, 그러니까 공기의 양을 조절하지 않고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Single Duct, 덕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여기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히팅 코일이 있어요. 히팅 코일,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한 히팅 코일이 있고 여름철에 냉방을 하기 위한 쿨링 코일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겨울철이다. 겨울철에 이 보일러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 히팅 코일로 오면 이걸 통과하면서 공기가 여기 필터가 있는데 필터가 이거 쭉 통과하면 공기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 저 따뜻해진 공기를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입니다. 여기가 에어 컨디셔닝 스페이스예요. 이쪽으로 팬이 이제 불어서 넣는 거예요. 팬이. 예.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다시 공기가 이쪽으로 해서 리턴이 돼 갖고 돌아오면서 이쪽으로 한 15% 정도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85% 정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밖에서 15% 정도 받아서 또다시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다. 자, 가서 보니까 팬이 constant volume, 이 동일한 그 양을 밀어내는 거예요. 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에어 컨디셔닝 스페이스가 여기 있는데 스페이스 밖에 거기서 에어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가습이 되기도 하고 제습이 돼. 이렇게 된 놈을 팬을 통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스페이스가 필요로 하는 냉방, 난방, 제습, 가습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된 놈을 우리가 all air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게 all air 시스템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This responds to only one set of space condition. 자, 여기 존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는 서머스탯 하나, 그거에 의해서 이게 뭐 23도 세팅하면 23도 맞추는 거고 25도 세팅하면 25도 맞추는 거고 휴미디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This is limited to applications where variation in loads is uniform. 다시 말해 여기 안에 필요로 하는 이 부하가 있어요. 뭐 10kW든 20kW든 이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와 같은 그 적용 사례에 우리가 이 심플한 all air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구나.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요 정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all air 시스템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reheat 시스템이 있어요. reheat. 가서 보니까 reheat 시스템 뭐라고 써 있냐면 modification of a single zone constant volume all air system to permit zone or space control with
unequal loadings or to provide heating or cooling of perimeter areas with different exposures, etc.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ehea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heat. 자, 이 reheat 시스템 이거는 다시 말해 다시 가열을 한다는 거, 제어를 한다는 그림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simplified control schematic for a constant volume reheat system.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다.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쿨링 코일이 있어요. 쿨링 코일. 자, 쿨링 코일 여기 차가운 물이 들어와 갖고 공기가 이제 차가워졌어요. 예를 들어. 자, 이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여기 서플라이 닥트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여기 이 냉방을 필요로 하는 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옆으로도 해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존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게 너무 차갑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히트 코일을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리히트 코일을.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온도를 다 낮춰서 모든 그 존에 다 필요한 걸 만족을 시켜 놓고, 근데 각각의 존에서 필요한 온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서플라이 닥트를 타고 가면서 똑같은 게 다 배분이 되지만 각각의 존에서 필요한 온도는 그거보다 좀 높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미세한 조절은 여기 저쪽에 히터를 하나 더 달아서 그 히터를 가지고 그 존에서 필요한 그런 온도를 조절을 해라. 요렇게 되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리히트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팬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존에 이게 뭐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발륨이 하나밖에 없어요. 1분에 뭐 20 큐빅 미터를 보내라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이제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constant volume이에요. constant volume. 발륨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all air system 중에 variable air volume. 그러니까 존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방을 온도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거. 그렇죠? 공기 조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온도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양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게 이 존에서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했던 이 심플한 거, 리히트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온도나 이런 것들은 조절이 가능한데 공기 들어오는 양은 조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The variable air volume system compensates for varying load by regulating the air volume supplied through a single duc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부하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바뀌는 거를 온도뿐만 아니라 양을 가지고도 조절하는 거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역시 여기 보면 히팅 코일, 쿨링 코일 옛날하고 똑같아요. 여기 서플라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티피컬 존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존. 아까 그 위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요. 여기 가서 보면 뭐가 있냐? 여기에 댐퍼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 존 발륨 댐퍼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아까 그 가서 보면 없어요. 여기 가서 보면 이 안에 댐퍼가 없으면 공기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내주는 대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댐퍼가 있어서 이렇게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댐퍼가 있어요. 댐퍼는 그냥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패시지, 통과하는 그 길을 이렇게 열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자, 댐퍼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 위에 가면은 냉동실이 되게 있고 밑에가 이제 냉장실이 있어요.
냉장실은 온도가 한 5도, 4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거기다 이제 야채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데고 우유 같은 거 넣는 데고 이 위에는 아이스크림 뭐 고기 이런 걸 땡땡 이제 얼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온도가 얼마쯤 되냐? 마이너스 20도쯤 돼요. 마이너스 20도.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럼 마이너스 20도씨에서도 뭐 하나 이 냉동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 5도씨를 위해서도 냉동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려면 이베포레이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 모든 거를 마이너스 25도에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증발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저 밖에 응축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 컴프레서가 있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차가운 거 마이너스 20도 25도씩 공기가 이제 이 안에 순환이 되면 이 밑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밑에 댐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냉장고를 열고 요 중간에 보면 1, 2, 3, 4, 5 뭐 이런 거 있어서 얘를 쭉 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하는 거냐 저 위에 있는 그 마이너스 20도 이런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많이 열어주기도 하고 많이 닫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댐퍼예요. 아주 간단해요. 댐퍼는 그냥 저 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을 꽉 닫으면은 못 들어오는 거고 활짝 열면은 다 들어오는 거고 중간쯤 열면 반만 들어오는 거고 이게 댐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뭘 잘못해서 이 야채랑 이 모든 게 다 꽁꽁 얼어 있다. 왜 그러냐? 댐퍼를 활짝 열어놓으니까 마이너스 20도씩 공기가 다 밑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 모든 게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거를 해서 다 완전히 닫아버리면 그러면 여기가 5도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 이게 댐퍼예요. 댐퍼. 자, 이렇게 이제 댐퍼를 하나 갖다 설치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공기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존에서의 모든 조건을 쉽게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있는데 뭐냐. 이니셜 코스트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이건 뭐 댐퍼 하나 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이거 작동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오케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베리어블 에어 이 발륨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면 두 가지 메이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이제 썼냐 하면 발륨 스로틀링 and noise. 뭐 두 가지라 그랬는데 실제는 어느 면에서 하나로 봐도 돼요. 자, 이렇게 넓게 열려 있다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해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휙 소리가 나서 이게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일하는데 이 바람 소리가 너무 세게 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로틀링을 해서 공기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다 보면 잘못하면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많이 생길 수 있다. 노이즈. 그래서 이 노이즈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회사에 가면 이미 어떻게 노이즈 컨트롤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베리어블 에어 시스템 이런 거에 그 단점을 하나 얘기해라. 스로틀링이 되면 노이즈가 발생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끝에 가서 뭐라고 썼냐면 Buildings with large internal loads are the best candidate. 이 존이 있는데 이 존에서 인터널 안에서 부하가 굉장히 많은 이게 변화도 많이 생기고 이러한 그 시스템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Variable Air Volume 시스템이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냥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듀얼 닥트 시스템. 듀얼 닥트는 말 그대로 듀얼이니까 두 개예요. two duct runs are used. 두 개의 닥트를 사용하는 거다.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자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필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플라이 이제 팬이 여기 있어요.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 아까 가서 보면 필터가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쿨링 코일 뭐 히팅 코일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터 그 다음에 코일 그 다음에 팬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달라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있는 거예요.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팬이 불어냅니다. 그 팬이 불어내면은 닥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히팅 코일이 놓여 있는 닥트가 있고 쿨링 코일이 놓여 있는 이런 닥트가 있다.
그래서 닥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듀얼 닥트, 두 개의 닥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제 내가 필요한 조언이 여기가 있어요. 에어 컨디셔닝 필요한 조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히딩에서 들어오는 거 일부 들어오고 여기 이 차가운 데서 들어오는 거 일부 이거 해서 여기 또 뭐야 댐퍼까지도 다 달아갖고 내가 필요한 양만큼 조절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 존이 많아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존에 따라서 거기에서 여기 히딩 코일에서 나오는 뜨거운 거, 차가운 이 쿨링 코일에서 차가운 거 두 개를 배합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이와 같은 거 온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존의 에어 컨디셔닝 필요를 만족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듀얼 닥트 시스템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딱 보고 아 이건 이렇게 돼 있구나. 요걸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건 멀티존 시스템인데 이것도 멀티존 시스템, 듀얼 닥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다만 여기 뭐라고 써 있냐? The multi-zone central station units provide a single supply duct for each zone and obtain zone control by mixing hot and cold air, okay, at the central uni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서 보면 구성이 여기 필터가 있고 supply 이와 같은 거 팬이 있고 가서 보면 여기도 듀얼 닥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가서 보면 히딩 코일, 그 다음에 쿨링 코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양쪽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게 열리고 닫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존으로 이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멀티존 아니면 듀얼 닥트 이런 거는 커다란 이런 시스템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공기조와 이런 그 시스템 여기 적용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그래서 그런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그거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50년 동안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여기는 이게 좋고 여기는 이게 좋고 이런 모든 노하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뭐 여긴 V 시스템이 좋지 않겠냐, 뭐가 좋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 하면 에어 워터 시스템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에어 워터 시스템 이거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왜 우리가 워터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어 워터 시스템 얘기하면 뭐라고 써 있냐? 에어하고 워터 are distributed to each space to perform the cooling, heating functions by changing the air or water temperature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에어 컨디셔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다. 이게 두 가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에어 워터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일단 왜 물을 사용하는가? 그냥 공기로 다 하면 되는데 왜 물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하고 공기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나오냐? 물은 비열이 커요. 그 다음에 덴시티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보내도 비열이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덴스하다는 거는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m.cp 델타 t 이렇게 m.cp 델타 t 이렇게 해서 이 증가된 열량 그 다음에 감소된 열량 이런 거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 cp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덴시티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뭘 이걸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벌써 봐요. 팬으로 다 돌린다. 팬 닥트가 이만한 닥트에다가 팬을 이렇게 불어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 이거 비열이 작고 그 다음에 덴시티가 작고 하니까 팬으로 이걸 불어 넣으려고 하면 이 천장 위에 덕트가 있어야 되는 이 덕트가 굉장히 커야 되겠구나. 그렇죠? 공기를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하려면 커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사용하면 물 그러면 벌써 비열이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덴스하고 펌프로다 이렇게 펌핑을 하면 이런 파이프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한번 공기는 이만해요. 물은 요만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빌딩을 이렇게 지을 때 한 층을 지을 때 공기로 다 지으려면 이만큼을 높여야 돼. 높이를 이만큼 높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층 정도 이 정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만큼을 공기를 사용하면 더 이 빌딩을 높여야 되는데 한 층당 이게 50층, 100층이 되면 얼마나 건축비가 많이 증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10층에서 한 층 높일 때 요만큼 하고 그렇죠? 아니면 50층에서 요만큼 한 층 높일 때 여기 할 때는 그 건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이 되면 될수록 같은 높이를 더 높이 이제 만들려고 하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층으로 빌딩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에어 컨디셔닝 뭐 할 때 물을 보내든 뭐 하여튼 뭘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내야 될 때 이 면적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이게 유체가 지나갈 수 있는 면적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 작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규모 이런 빌딩에는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그러냐? 인터뷰 가서 물어보면 물은 비열이 크고 비열이 커요. 그 다음에 덴스해요. 공기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덴스하냐? 한 700배 이렇게 덴스하단 말이야. 이게 이렇기 때문에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700배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물을 사용하면 less building space is needed. 빌딩에 에너지를 디스트리뷰션 할 때 필요한 그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건 파이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 필요한 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The pumping power necessary to circulate water is far less than the fan power to deliver and return the air.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흡수식 사이클 이제 설명을 하면서 흡수식에 이게 펌핑을 해야 되는데 흡수식은 액체를 펌핑하는 거라 액체 펌핑하는 경우에는 그땐 일이 거의 필요치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워크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똑같은 압력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액체하고 기체가 있다. 그럼 어떤 게 이제 더 일이 많이 드냐. 많은 사람들이 액체는 좀 딱딱하고 기체는 말랑말랑하고 기체가 쉽지 않겠냐. 일이 적게 들지 않겠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뭐에 비례하냐. 비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비체적. 이 비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펌프, 액체를 펌핑해서 똑같은 압력을 똑같은 킬로그램을 올리는 게 이 기체를 펌핑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 정도뿐이 일이 들지 않는 거다. 또 더구나 이게 액체가 돼버리면 액체는 여기에서 액체 펌핑해서 저쪽으로 올려도 예를 들어 물 같으면 1기압에서 10기압을 만들어도 뭐가 생겨? 비체적인 변화가 없어요. 비체적인 변화가 없다. 비체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인테그레이션 하라고 나와 있는 이 인테그레이션 사인을 없애버리고 그냥 비체적, 평균 비체적 변화가 없어요. 그냥 1에서 10기압이 돼도 여러분 가서 보면 물의 비체적은 그냥 1000kg per 이 덴시티가 1000kg per 미터 삼승 비체적으로 얘기하면 0.001 0.001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밖으로 빼내고 거기에다 곱하기 델타 P를 해주면 그러면 곧바로 펌핑 동력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펌핑 동력이 이 팬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갖고 디스트리뷰션 할 때 필요한 이런 동력보다 훨씬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세 번째, space saving has made all water system 아니면 air water system more attractive to high-rise structure. 그래서 고층 빌딩에는 all water 아니면 이와 같은 에어하고 워터하고 두 개를 이제 컴바인한 이와 같은 그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The air side of air water system is composed of central air conditioning equipment, a duct distribution system, and a room terminal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The air supplied is at constant volume is often referred to as primary air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 사이드가 있는데 워터 사이드에 그 가서 보면은 뭐로 돼 있냐? 펌프하고 파이핑 이 물을 이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Heat Transfer Surface 이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이제 잠깐 좀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자, 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자, 물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코일 시스템을 먼저 이제 이야기해요. 팬 코일. 팬 코일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팬 코일 가서 보면 여기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가서 보면 여기가 열교환기예요. 여기가 열교환기가 들어 있고 이 밑에 팬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팬 코일을 요 빌딩 이 방이 있으면은 방에 여기다 놓든지 저 위에 놓든지 저쪽에 놓든지 뭐 원하는 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저 밖에서 예를 들어 여름철 같으면 차가운 물을 보내는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요. 그럼 차가운 물이 여기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가운 물이 여기 열교환기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생긴 이 열교환기를 뭐라고 얘기하나? 코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들어와요. 따뜻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어 여름철 같으면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내가 거기 가면 팬이 있는데 팬 0, 1, 2, 3 뭐 이렇게 놓여있어요. 0이면 켜져 있는 거예요. 열교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1번 팬이 약하게 부는 거예요. 2번 팬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안에 이제 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일이 있는데 이놈이 하나의 상자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얘를 뭐라고 부르냐? 팬 코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물로다가 에어 컨디셔닝을 시킨다고 할 때는 반드시 방마다 아니면 존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이와 같은 팬 코일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 다 갖다 붙어야 돼요.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뭐 천장에 붙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뭘 보내주는 거냐? 그냥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각 방에, 각 존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같으면 겨울철에 여러분 여기 옆에, 여기 복도 옆에 가서 보시면 겨울철에 스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스팀. 그렇게 돼서 뜨거운 스팀이 이 안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여기를 이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스팀도 물로 된 거거든요. 증기로 된 거기 때문에 얘도 어느 면에서 겨울철에는 그거 하나만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워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팬 코일이 있다는 거. 팬 코일은 코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팬하고 같이 달려서 하나의 상자에 담겨 있는 게 이게 팬 코일이다. 그것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워터 사이드가 이제 나오면서 이 워터를 서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펌프하고 이제 파이핑이 필요하다. 가서 보니까 그 펌프하고 파이핑이 필요한데 가서 보니 2파이프 시스템, 뭐 3파이프 시스템, 4파이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각의 방 온도 조절 이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보니까 varying the capacity of the coil by regulating either the water flow within it or air flow over it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일단 물 쪽에서 어떻게 이런 컨트롤을 이루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 183쪽 거기 가서 보면은 시리즈 루프 파이핑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9-9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19-10에는 2파이프 다이렉트 리턴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9-11에 가면 2파이프 리버스 리턴 시스템이 있고 19-12에 가서 보면 4파이프 다이렉트 리턴 시스템이 있다. 자, 물을 사용하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가서 보면 다 펌프가 있죠. 펌프가 있어요. 그 펌프를 통해서 각 존에다가 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름철 같으면 차가운 물을 공급하고 겨울철 같으면 뜨거운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맨 위에 있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리즈 루프 파이핑 시스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 예를 들어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한다. 공급을 해 이게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보면 A방이 있고 B방이 있고 C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시리즈로 이게 구성이 되니까 펌프 하나가 돼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A방 쪽으로 이미 해서 많이 들어가고 나면 이 B방하고 C방은 쓸 게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뭐 조그만 집이라든 이런 데는 이와 같은 간단한 시스템을 쓸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커져서 내가 이렇게 에어 컨디셔닝 해야 될 조언이 50개, 100개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거 하나의 시리즈로 쭉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뜨거운 물을 돌리면 어디는 뜨거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필요한데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체역학의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투 파이프 시스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투 파이프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자, 여기 이제 물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자, A존이 있고 B존이 있고 뭐 두 개, 세 개만 있다. A, B,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A를 이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간 놈이 여기 이제 리턴이 돼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파이프가 있어요.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A 한 다음에 이쪽으로 직접 다시 다이렉트리 돌아가는 거예요. B는 다시 나머지가 이제 B로 들어가서 B가 일부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맨 마지막에 C가 있으면 C가 일로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방, B방, C방 있을 때 물이 다닌 그 경로, 길이를 가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어디가 길이가 제일 기냐, C가 길이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제 A가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짧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압력 강화가 작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압력 강화가 작게 일어나면 그쪽으로 유량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밸브, 똑같은 거, 관 이걸 쓰면은 A방 쪽으로 당연히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방, 그 다음에 C방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역시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다이렉트 리턴을 하지 말고 우리가 A방이든 B방이든 C방이든 그 물이 다니는 그 길이를 똑같이 만들면 그러면 똑같은 양이 이론적으로 A방, B방, C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A방 들어간 다음에 직접 가지 않고 리턴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B방도 마찬가지고 C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리버스 리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론적으로 A방, B방, C방 여기에 물이 다니는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아 하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A방이나 B방이나 C방이나 들어가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 이론적으로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각 방이 균등하게 이 물 들어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만 이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존이 50개, 100개, 1000개 뭐 이렇게 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만 균등하게 이 압력 배분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래서 원하는 양을 각각의 존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다이렉트 리턴, 그 다음에 리버스 리턴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 조금 아까 거는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내주고,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게 단순해요. 근데 실제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컴퓨터실이 있어요. 자, 컴퓨터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럼 겨울철에도 열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이게 겨울철에는 여기 교실 갔는데 이거 다 교실로만 돼 있으니까 여기다는 무조건 열만 공급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시스템이 지금 복잡해지게 되면 저런 컴퓨터실도 있고 뭐도 있고 겨울철에도 뭐가 필요하냐? 냉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냉방이 필요해요. 겨울철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난방했다가 전체를 다 냉방했다 이거 해갖고는 이 복잡한 그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차가운 물 공급해 주는 거, 뜨거운 물 공급해 주는 거, 이 라인을 두 개를 달아야 돼요. 돈은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해야 각각의 존이 필요로 하는 이 냉동 공기조와 부하를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는 파이프를 4개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서플라이 2개, 그 다음에 여기 리턴 2개. 이런 방식이 되면 4파이프가 되는 거다. 일단은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펌프가 있어야 되고 파이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을 때는 배분을 잘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2파이프, 4파이프, 뭐 다이렉트 리턴, 리버스 리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남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알아차리고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스템 용어를 좀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